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가 경직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음 달 중 은평사랑 상품권 125억 원을 발행합니다. 은평구는 탄핵 정국으로 경직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공단체와 함께 소비 진작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설과 추석에 나눠 발행하던 은평사랑 상품권을 내년 1월 125억 원 전액을 발행합니다. 상품권 조기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5%를 추가 할인하는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은평구 상공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단체에서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우리 동네 가게 이용 챌린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음식점도 융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양천 구민이 선정한 가장 관심 있는 뉴스는 목동 1동에서 3단지 종상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천구는 올해 가장 화제성이 높았던 24개 뉴스를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보름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년 만에 해결된 목동 1에서 3단지 종상향이 8.9%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6.9%를 차지한 양천 가족거리 축제가 차지했으며 3위는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이, 4위는 서울시 최초 모든 마을버스 정류장 안내 단말기 설치가 선정됐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따뜻한 의식주 사업과 쾌속 재건축, 신속 재개발 66개 구역 추진, 서울 최초 사고 예방 조명타워 설치와 공항 소음 피해 주민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양천 교육지원센터 개관과 오목공원 공공디자인 혁신 3관왕이 각각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구민 5,251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최대 5개 항목을 선택해 모두 21,087표가 모였습니다. 분단 문학의 거장 이호철 작가의 문학관이자 북콘서트 전용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은평구 대조동의 청년주택 2층에 마련된 이호철 북콘서트 홀인데요. 네, 이곳은 시민 누구나 책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열린 장소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펼쳐지는 문예부흥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작가와 예술가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데요. 이호철 북콘서트 홀의 표문송 관장을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두 가지가 결합이 되는데요. 이호철 북콘서트홀. 먼저 이호철은 즉 분단 문학의 거장이고 우리 은평구에 50년을 사신 이호철 선생님의 문학관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철 작가의 분단 문학을 이해하고 또 기리고 또 통일과 평화의 염원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문학관으로서의 기능이 기본 본질로 출발점이고요. 거기에 북콘서트 홀이 더해졌습니다. 북콘서트는 요즘 독자와 작가들 간의 자발적인 형태로 많이 이제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공간이죠. 일반적으로 서점의 짜투리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곳을 빌려서 쓰는데 그런 점에서 하나의 배려라고 할까요? 그런 북토크, 북콘서트를 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용 공간으로 국내 최초의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면 가령 이곳에 지금 이제 화차가 있는데요. 이호철 선생님의 1955년 등단작인 탈향의 소설 속 공간이 화차입니다. 그것을 이호철 선생님의 문학의 상징으로 삼아서 이곳에 위치시켰는데 실제로 10톤이 넘는 실제 화차인데요. 단지 이게 상징으로서만이 아니라 이호철 선생님의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뉴 미디어 아트를 투사해서 볼 수 있는 미디어 월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화차 컨셉의 다양한 스토리지 박스 형태의 전시물이 또한 이호철 선생님에 대한 상설 전시로 보여지게 되고요. 30인이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 북토크 룸이 있고요. 150명을 소화할 수 있는 대형 북콘서트 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지 선정에서부터 가령 이제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 형태 여러 가지의 논의가 있었고 몇 번의 계획이 세웠다가 변경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공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의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떤 시행착오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은평구는 원래 문인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과거 이곳에는 거리마다 문학 예술의 향기가 드높았는데 어느 순간 약간 퇴색이 됐죠. 그래서 그 과거의 영광을 그리고 문화 예술의 힘을 되살리자라는 하나의 르네상스 운동을 시작하는 출발점을 이곳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문해부흥의 뜻은 문학에서 예술로 책을 통한 문해부흥, 이게 문해부흥입니다. 문학, 음악, 미술, 사진, 건축, 디지털, 역사, 철학 등 이 시대의 모든 우리 이 시대의 시민들,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모든 문화예술 장르를 이곳에 모두 모아서 대중음악평론가 강원, 사진작가 윤강준, 다음 달에는 안도현 시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등 우리 시대의 거장들 그리고 오늘의 고전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희가 어떤 신진 젊은 작가들도 발굴하고 알림으로써 이곳에서 정말 다양한 문화의 목소리들이 함께 아우성치고 커피 들고 마시던 커피 들고 이곳에 와서 친구들과 약속을 하셔도 되고요. 책을 읽고 또 음악을 듣고 또 업무를 보시다가 눈을 돌려서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이호철 작가도 만나고 또 저 전용 공간에서 하는 북토크에도 참여하는 그래서 언제나 이곳은 개방돼 있어서 누구나 이곳을 사용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문해부흥이 52주 연속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1년 내내 매주 토요일 날 1시에 항상 이곳에서 열립니다. 5일장이면 5일, 15일, 25일은 그냥 장이 열리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곳에 가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꼭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매주 토요일 이곳은 문화 토일장이라고 할까요? 이곳에 오면 항상 양질의 컨텐츠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52주의 의도가 바로 그 점에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최근 공공매입 임대주택 중 소형 세대의 주차 대수를 세대당 한 대에서 0.5대로 완화하는 주차장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완화한 건데 주차난이 더 가중될 수 있어 걱정입니다. 이관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죠. 자, 이 기자, 인천시의회가 통과시킨 이번 주차장 설치 완화 조례 어떤 유형 주택들에 적용되는 겁니까? 네, 이번 인천시 주차장 설치 완화 조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공공매입 임대주택 중에서도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소형주택입니다. 면적 규모상 원룸이나 거실과 원룸이 함께 있는 작은 규모의 임대주택인데요. 공공매입 임대를 목적으로 지을 경우 주차장 요건을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소형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건축 허가 대상인 경우에 세대당 한 대, 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 세대당 0.5대였습니다. 또 매입 약정 소형주택인 경우 세대당 0.3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만 정하고 있어서 건축 허가를 통한 매입 약정 소형주택 건설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바뀐 조례는 인허가 방법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 않도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0.5대로 완화시켜 통일했습니다. 정부가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한 상황에서 주차장 설치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 중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소형주택에 대하여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하여 역세권이나 대학가 청년 임대주택 및 고령자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한 그 배경은 이해가 가지만 또 주차난도 걱정입니다. 그동안 주차난과 또 민원을 충분히 겪어왔지 않습니까?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고민은 없었습니까?
인천시 의회와 인천시 모두 주차난 악화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공급이 현재로선 더 시급하다는 시각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한 상황입니다.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주차난 악화를 걱정하는 지역에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소형 임대주택과 공공매입 임대주택이 많이 분포한 미추홀구에서는 통장연합회와 주민자치협의회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조례 개정 철회를 요구했고, 미추홀구 의회 의장단도 보도 자료까지 내서 이번 조례 개정이 무분별한 개발과 주차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이미 심각한 미추홀구 주차난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84%에 그치고 있는 부평구도 입법 의견서를 통해서 이번 조례 개정이 집단 민원과 갈등을 키울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자치구의 교통과 주거 등 종합적인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에게 재량권을 주거나 세대당 한 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시의회에 건넸습니다. 네, 실제로 살게 된 주민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과 빌라 밀집 지역에는 이미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형 임대주택을 찾는 청년들은 주차장 여건부터 확인하며 집을 구하고 있고, 이미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웃 간 주차 갈등에 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 조례가 공공매입 임대주택 중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 소형 주택에 한한 것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과 빌라 밀집 지역에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주차난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31개 시군 시장군수와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국정 혼란 상황에서 지역 민생과 행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참석자들은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등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재난복구와 민생경제 재건, 안전한 일상회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폭설 피해 지역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책과 접경지역 주민 보호 안보 대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별히 북부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특히 계엄과 탄핵으로 혼란스러웠던 도민들의 일상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자리로 돌려놓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경기 불황이 더욱 가속화되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환율 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공공건설 사업과 SOC 민간 투자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건설사업 계획 단계나 건설기술 심의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18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의회장에 추대됐습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유 시장은 민선 6기 인천시장 재임 당시인 2015년 제9대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인천시가 내년 2월부터 도시철도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하는 것을 두고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 지하철 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인천시가 중요한 민생 문제를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청취 과정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